하면 되온 거지. 자, 시작합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연도를 안 적어놨네. 작년 기출 문제예요. 신도고 해강고는 재작년 기출 문제고. 하여튼 1번을 먼저 보면 이런 부등식이 있네. 그 얘를 풀었더니 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 라고 했을 때 그때 a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거든요. 조건.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겁나 어려워져요. 저 조건이 없는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3, 4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고 3번, 4번은 어렵습니다. 3번, 4번은 둘 다 모의고사 30번 문항인데 일단 볼게요. 우선 이 친구를 풀면 근이 x가 일단 근을 찾아보면 3분의 a 제곱 빼기 2a 또는 3분의 2a 뭐 이렇게 근이 나올 거니까 방향을 보니 부등호의 방향을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되거나 뭐가 큰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맞죠? 저렇게 두 개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상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아니면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지? 근데 너무 고맙게도 두 개 다 정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이렇게 부등호 범위가 이렇게 잡히면 정수가 5개려면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등호도 다 들어가 있고 엄청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사실이지. 그지? 내 칸 맞지? 그래 4. 이게 정수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되거든.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안에 정수가 5개가 포함이 돼야 돼요. 셋, 넷, 5개. 근데 어서와 학습지 있는데 둘 중에 아무 때나 앉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저기 앉을 것 같았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니? 있고 이제 이 동그라미 열어놓은 것들이 정수거든요.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데 이 안에 정수가 5개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정수가 5개인데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황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조금 정수란 조건이 없었으면 훨씬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어려울 거다. 일단 그 얘기 잠시 하고 현재는 뭐 둘 다 정수니까 이런 예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거 뺀 게 4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거 뺀 게 4다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큰지만 판단해주고 A 범위를 찾아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계산할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3분의 2a가 3분의 a 제곱 빼기 2a보다 큰 상황인 거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a 범위를 구해주면 이렇게 돼서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a의 범위예요. 여기 a의 범위.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저 상식적으로 어디 갔어? 다른 색깔. 상식적으로
이 안에 정수가 지금 정수 5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A가 이 범위면 얘가 정수 5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수 5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알겠나? 이유? 저 안에 정수 5개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지금 0보다 그지만 만약에 0이라고 치면 둘 다 0이고 제일 큰 거 4라고 쳐도 여기 16 빼기 8이니까 3분의 8, 3분의 8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 중간에 뭐 적당히 2라고 쳐도 이 간격 자체가 5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4보다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범위가 나오면. 그래서 1번은 이제 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그러면 3분의 a제곱 빼기 2a가 3분의 2a보다 크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은 얘가 얘보다 큰 상황은 3 날리고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일단 a 범위가 a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지? 요 범위에서 생각해 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의 값에 따라서 이 간격이 충분히 4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에서는 요 간격이 4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범위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4라고 치고 여기다 빼주었을 때 4다 하면 3분의 a 제곱 빼기 2a 빼기 3분의 2a는 4가 되면 될 거고 그러면 a 제곱 빼기 4a가 10이면 될 거고 a 제곱 빼기 4a가 이게 0이고 인수분해 해주고 풀면 a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지? 근데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둘 다 이 범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 a 실수 a 값을 구하라 하고 6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쓰면 틀린단 말이야. 왜 틀릴까? 왜 틀리냐면 알파 베타가 정수라 했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2a가 3의 배수여야 되고 a제곱 빼기 2a도 3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정수가 안 됩니다. 이거 정수 안 되는 거 제껴야 돼. 6은 둘 다 해서 답은 6만 됩니다.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는 그런 문제였고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그 신도고등학교 작년 기출이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넘겨봐. 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번은 이거하고 유사한데 이 말이 없어서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작년 양운 부흥 문제는 없거든. 왜 없느냐? 작년 부흥은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100점이 겁나 많았어요. 작년 양운은 범위가 이상해가지고. 등록 85점이 나네. 85점이거든요. 뭐가? 합격? 수행이 너무 쉬워서 다 100점이에요. 그렇구나. 문제를 좀 써놔야겠어. 그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문제죠. 완전 똑같은 문제지. 시간을 한없이 줄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답이 자연수인데. 정수. 해볼까요? 한번. 자, 우선 x를 이제 범위를 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2분의 부터 2분의 3a 일 수도 있고, 이게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는 반대로 뭐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 뭐 대소 따지고 뭐 이런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인데 그 안에 정수가 3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아까처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정수가 3개인데 그 베타랑 알파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정수일 때는, 만약에 둘 다 정수라면 정수가 3개가 포함이 되려면 그냥 딱 이 상태지. 이 상태를 수식으로 바꾸면 알파 빼기 베타가 2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그러니까 요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고 정수가 3개긴 한데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뺀 게 자연수인데 여기 3개가 들어가려면 이게 차이가 얼마여야 되는데?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3 맞죠? 1, 2, 3 이렇게. 그래서 얘는 3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라면 차가 2라고 하고 풀면 되고,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면 차가 3이라고 하고 풀면 돼요. 맞지? 그러면 이제 케이스 1, 2를 나눠서 그 1, 2 속에서 다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총 4가지 경우를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서술형으로 내기 너무 좋은 문제지. 맞아. 이제 케이스 분류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딱 좋거든요. 마지막 문제로 내기. 그래,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2분의 3a가 케이스 1번에 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2분의 3a가 2분의 a 제곱 빼기 2a보다 큰 상황이니까 여기서 a 범위를 구해보면 0부터 5까지인가 a가? 네. 그지? 아니. 이 등호가 붙으면 이상하잖아. 네. 등호 붙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한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러면 1-1에서 둘 다 정수다 이거지.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일 때. 정수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여기서 이거 뺀 게 2분의 3a 빼기 2분의 a 제곱 빼기 2a, 이게 정수일 때는 2라 그랬으니까 이게 2란 말이야. 그러고 풀어보는 거지. 그지? 그러고 풀어보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5a는 4가 됩니까?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a 제곱 빼기 5a가 a 제곱 빼기 5a 더하기 4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는 1 또는 4가 되는데, a가 1하고 4 나왔다고 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이거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처음에 전제 조건에서 이 둘 다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1하고 4를 지금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 넣었을 때 정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알파 베타 정수가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거 둘 다 고려한 거야.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안에 있는 정수가 3개다 해서 나온 게 이게 2다 이게 3이다인데, 그 지금 둘 다 정수일 때는,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거고, 정수가 아닐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풀고 있는 거잖아. 둘 다 정수일 때 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A가 이 범위에 나와서 좋은데, A가 1이랑 4를 여기다 넣어봤는데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2를 넣으면 정수가 아니죠. 4를 넣으면 여기 정수고 여기도 정수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1-1에서 되는 건 4만 돼요.
그지? 1-2는 뭐야 그러면? 1-2는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 만약에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면 뺐을 때 3이어야 된다고. 그지? 2분의 3a 빼기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3이어야 되고, 얘를 풀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5a는 6 되는 거고, 그럼 a제곱 빼기 5a 더하기 6은 0이라서 a가 2 또는 3이 나오는데, 이 2 또는 3은 요 범위에 있으니까 다 괜찮고요. 그래서 내가 2랑 3을 저기다 넣을 거거든. 2를 넣어봅시다. 지금 1번 상황이니까 2를 넣으면 정수지, 2를 넣으면 얘도 정수지. 그러니까 안 되겠네. 정수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3을 넣어요. 3을 넣으면 여기는 정수 아니니까 괜찮고, 여기는 3을 넣으면 2분의 3이니까 괜찮고, 맞지? 괜찮네. 둘 다 정수 아니라서 괜찮아. 됐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고요. 절반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푸는 거야. 요 1번 경우. 1-1과 1-2에서 나오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 상황이. 여기 부등호가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a 보다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큰 상황이고, 이거 풀면은 그러면 a가 이제 0보다 작거나 뭐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지? 굳이 안 풀어도. 그래서 이제 2-1번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2-1번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 정수라면 이제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죠. 2분의 a제곱 빼기 2a 빼기 2분의 3a를 했을 때 얘가 2가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 다 정수면 정수가 3개가 담기려면 이 간격이 2여야 되고, 둘 다 정수가 아니면 이 간격이 3이어야 된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다 하고 풀어주면 a제곱 빼기 5a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그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a를 찾으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와 뭐야 이게 41?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이 정수가 나오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 a 값들을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정수가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아예 제끼면 돼요. 2-1번은 답이 안 나오고요. 2-2번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면 여기서 뺐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뺐을 때 3이면 여기 6 되겠죠. a제곱 빼기 5a 빼기 6은 0이고, 그러면 6이랑 1로 인수분해 해주고, 그럼 a가 6 또는 마이너스 1이라서 요 범위에 다 속하는 건 확인. 그럼 a가 6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각각 여기 요 베타 알파에 넣었을 때 정수가 아닌 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지. 6 넣으면 괜찮고, 6 넣으면 36 빼기 12 이거 정수인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건 x. 마이너스 1일 때는 괜찮고 요거 되고. 그래서 답은 요거.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합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되게 딱 진짜 서술형 내기 좋은 문제예요. 와,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4번은 연습을 해봐. 알았죠? 4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정수 개수만 달라 있어요. 숫자 똑같고. 요즘에 그냥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2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인구니까 이 간격, 이 정수 3개 나오려면 정수 둘 다 정수면서 이 안에 정수 3개 들어가려면 간격이 2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옆에 있는 문제 여기가 4개니까 뭐 이건 3, 이건 4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지우고. 자, 5번은 이제 2021년 양원고 시험 문제인데요. 2022년 양원고는 이제 범위가 이상해서 기출을 쓰지도 못해. 막 1학년 뭐야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막 집합 명제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자, 5번. 자,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고, 이게 뭐 양원고 기출이거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이거 한번 일단 풀어봅시다. 원이 하나 있고, 요 기출은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입니다. 잘 봐야 돼. mx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1.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 작은 거. 우리가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을 두 글자로 뭐라 하더라? 활골이라고 하죠. 이게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선분 PQ고 이게 호 PQ니까 요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괜히 말을 어렵게 활골이라고 해주지, 맞지? 저렇게 해놨네요. 이게 S1이고요. 그다음에 OQ와 선분 OQ와 호 OQ, 이거 기호로 쓸게. 이렇게 이거 둘러싸인 중에 또 넓이가 작은 것을 S2라고 했어요. 이 O는 원점입니다. 그때 마침 S1이랑 S2가 같더라.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M의 합을 구하시오. 그지? 자, 요거를 구해봅시다. 분명히 더워서 에어컨을 켜놓은 것 같은데 왜 꺼졌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이 0,1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맞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친구는 m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 모르겠고, 우리가 구하는 게 기울기죠, 그죠? 1,1을 지나네. 1,1은 여기 있을 거야. 그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데 그 말 없나? 그 말 있네.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 x좌표 이것도 중요해요. Q x좌표 표보다 크다 그랬네요. 그런데 이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이랑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어. 그러면 얘가 P고 여기가 Q라는 소리야. 그지? 이론상. 그러면 이 PQ와 호로 둘러싸인 게 이건데 그냥 대충 그려보면 상황이 이건데 저기 보면 두 번째 줄 이게 이제 S1이 이거고요. S2는 OQ를 해야 되니까 이건데 얘랑 얘가 넓이가 같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넓이가 같아지도록 요 점은 P가 확실합니다. 그지?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크니까 P가 제일 큰 쪽이 P가 있으면 되네. 그럼 Q를 내가 어디다가 놔둬야지? 어디다가 Q를 놔둬야지 넓이가 같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Q를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이제 이게 S1이 되는 거고 PQ로 둘러싸인 활골, 그 다음에 OQ는 이렇게 그어지고 그러면 여기인데 S1, S2가 이게 같나? 이게 안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저렇게만 생각해보면 이 친구 조금만 조정을 하면 같아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요 Q가 조금 내려와서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데 아무 때나 그으면 안 되고 아무 때나 그으면 안 되지. 아무 때나 그으면 안 되고 요 점을 지나가면서 그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필요하겠지. 요 마이너스 1인 직선 빨간 색깔, 이제 파란 색깔 지우고요. 요 빨간 색깔을 교점으로 여기에 Q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긋고 O랑 연결했을 때 이 넓이가 비로소 같아지는 거지. 그죠? 여기 대충 각도 세워보면 알죠? 요렇게 각도 세워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이게 딱 45도를 이루는 그런 거. 딱 한가운데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와 이 원의 교점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이 p는 1,1이고 질문 자체가 실수 m 즉 기울기의 합을 물었으니까 일단 pq 기울기 요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이 pq라 그랬잖아, 그지? 교점 pq니까 PQ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먼저 찾아볼 텐데 얘는 Q 좌표를 찾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죠? Q 좌표는 요 빨간 색깔 여기가 0,1인데 빨간 색깔 직선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1인 이 직선과 요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
과 얘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해보자. y 자리에 얘를 갖다 넣을게요. x 제곱에 더하기 요거 넣고 제곱하면 그냥 이게 x 제곱이네. 네, 맞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x 제곱은 2분의 1이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네요. 근데 x 음수일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맞아? 그 여기다 넣으면 y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좌표가 잡혀있네. 그럼 일단 PQ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PQ 기울기는 x 증가량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y 증가량 여기서 요거 빼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에 1 되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PQ 기울기 M을 구했네요. 근데 질문이 M의 합을 물었네. M이 또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말고 M이 또 있나? 이제 플러스 2분의 1일 텐데 그때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에 Q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Q가 오면 요렇게 그러니까 PQ 할 걸 요 조그만한 거 요거 OQ 할 걸 요 조그만한 거 요걸로 같아져요. 그래서 저기 있는 Q도 찾아야 되는데 이 Q는 X 좌표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놓고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근데 찾아서 써도 되는데 조금 머리를 쓰면 이 빨간색 라인이 지름이잖아요. 빨간색 라인이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거든. 지름의 원주각 직각이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 두 개는 수직이야, 수직. 그래서 얘를 아까 구해놨으니까 굳이 이 좌표 구해서 기울기 안 구해도 요거 역수치해서 부호 반대로 하면 다른 m이 되죠. 이게 m1이면 m2는 마이너스의 루트 2 빼기 1분의 1 하면 된다고. 그지? 역수의 기울기 반대로 하면 수직인 기울기 나오니까 계산해주면 유리화를 잘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루트 2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게 m2고 m1이 아까 루트 2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세요가 질문인가? 그럼 답은 마이너스 2겠죠? 맞지? 맞나? 왜 2지? 이게 답이 틀린 것 같다, 맞지? 2일 수가 없... 2일 수 있는데 이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뭐 틀렸지? 응? 이상하다. 뭐 틀렸지? 멍청하게 풀어놨네. 어? 어? 아니라고? 아니 이거 계산을 잘못했나? 맞는 것 같은데. 루트 2분의 1 맞는데 Q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콤마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다 맞고 그러면 여기 1 콤마 1하고 여기에? 맞네 여기가 마이너스 있어야 돼 1에서 이거 뺐으니까 맞지? 계산이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나? 플러스 1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이게 m1이고 요거의 역수를 부호로 바꾸면 1 빼기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m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아니고 m2 이게 m1이고 m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한데? 나 왜 계산 못해? 이상하다. 다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를 역수를 할 거야. 그러면 1 빼기 루트 2분의 1의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요걸 유리하면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구나. 그냥 1 플러스 루트 2 이게 m2 두 개 더하면 루트 없어지고 답이 2다 맞죠? 그렇게 풀면 되고 6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점만 좀 다를 뿐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6번 말고 7번을 합시다. 객관식 7번도 똑같은 문제. 이렇게 풀면 시간 내에 맞출 수 있을까?
1시간이 다 돼가는데 벌써 좀 빨리 가야겠네. 빨리빨리 해라. 어떻게 되겠지? 왜? 다음 거 그림 그려야겠다. 자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노? 졸려가지고. 졸릴까봐. 자, 답은 우와,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한번 혹시 다 안 된 사람은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해강구 기출인데 해강구 기출이 8번이 아니고 9번이 해강구 기출이고요.
12점짜리 있지. 소수령 마지막 문제. 8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유형이라서 같이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점 P가 A, B가 있는데 이 점 P는 선분 AB 위에 움직여. 선분 AB 위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 Q는 C, D가 얘는 원 내부, 그지? 원 내부에 있는 점이에요. 원 내부에 있는 점인데 이렇게 알려줬거든 조건을. 이거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대요. 그때 Q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질문이고, 이 문제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옆에 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8번은 이거고 9번은 AD-BC는 0 이랬고 점이 A, B랑 C, D거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BC를 넘겨가지고 AD는 BC 해서 양변을 AD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1 될 건데, 그럼 이 친구, 즉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가 뭐 1,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뭐 이런 거 해석 비슷하잖아, 그지? 예,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에 있는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A분의 B라는 건 도대체 뭐냐? A분의 B는 P인데 이 A분의 B는 OP 기울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O라는 점이 0,0일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잖아. 그치? 이게 원점과 점 P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OQ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1이라고? 아, 답이 1이라고? 뭐 벌써 답 찾아놨어? 어? 몰라? 답? 정답이 1번이냐? 정답은 1번 맞아. 그래서 요거 이제 해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P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치면 여기를 움직이니까 P가 이제 맥시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OP 기울기인 거고, 이게 지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CD라는 점, 즉 이 OQ는 수직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 Q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아니고 요 내부,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 이 선분 이 라인 위에 Q가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OQ랑 여기 P가 A점에 있을 때는 OP랑 OQ가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여기도 45도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이렇게 맥시멈을 찾아보는 거야. 그다음 P가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거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수직 그을 거니까 여기 라인 위에 Q가 존재할 수 있네. 그럼 저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건데,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러면 그렇게 꽂고 여기에 수직인 거는 이렇게 잡히겠지. 그러면 결국 요 빨간색 라인 위에 있을 거니까 P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 결국 요 안에 가득 차겠네. P가 요쯤 있으면 요렇게 수직 만들 거니까 여기에 가득 차겠네. Q의 영역이 저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게 P가 아래 위로 슉슉슉 움직이면서 여기를 채우게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 넓이 구하면 되니까 반원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 2분의 파인가?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의 절반 하면 되죠. 여기다가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지. 여기 2고 여기가 1이니까 넓이 1이네. 요거 해주면 이렇게 저 영역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친구 해석하고 그게 존재하는 Q의 영역이 뭔지를 잘 관찰을 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D페이지에 10번 한번 해볼래?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아무도 안 나왔나? 몰라. 그 A, B가 점 A, B가 이런 원위의 점이고요. 그러면 어떤 A, B에 대해서 AC 더하기 BD는 0이야. 요거 아까 똑같은 조건이라서 이게 넘겨서 풀면 뭐 B 마이너스 아니 A 마이너스 B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D 아니야 C분의 D가 아니 아이 정말 요런 상황인 거 맞죠? 맞지 저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해 보면 점 A, B와 C, D가 원점 0,0에서 요거 이게 수직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고요. C, D는 어디 있냐면 C, D는 요런 원 위에 있어요. 요런 원 위에. 그래. 예. 4,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 그 반지름이 2인 뭐 원이 있겠죠. 대강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저기는 P, Q가 중심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뭐 중심이 1, 4분면에 어디 있겠지. P, Q 중심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이런 원이 있어요. 그지? 그랬을 때 뭔 얘기냐면 그 여기 있는 점 하나 임의의 점 하나와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뭐 A, B가 있었다 치면 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 연결하면 여기 C, D가 있다. 뭐 그런 소리죠. 그러면 어디를 따져야지 맞는 거야 우리는? 아니 밑에 걸 따진다고? 아니 밑에 걸 따지는 게 맞는데 A, B 요 원 위의 점 모든 점 A, B에 대해서 수직인 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최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이걸 지우고 여기서 해볼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C, D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게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에 원이 하나 접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의 수직이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도 원이 접하는데 그렇게 접하는 원이 중심이 여기 P, Q가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1인 거야.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맞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접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접하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PQ에 대해서 이 P 플러스 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게 질문이죠. 그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면 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 아닐까? 맞습니까? 아니야? 네? 아니 맞죠. 맞지? 근데 응. P 플러스 Q에 그거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수직이란 걸 밝히면 얘가 4, 마이너스 3이면 그 4분의 마이너스 3 이 기울기랑 P분의 Q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그지? 그래서 4P는 3Q가 나오고요. 요 관계식인데 길이를 찾아봅시다. 이 길이가 5네? 3, 4, 5니까. 근데 이 원이 반지름이 2짜리 원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1짜리 원이거든.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닮은 비가 성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제 이 삼각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랑 이 두 개를 놓고 좀 관찰을 해보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인 거야. 약간 이 친구를 90도 회전을 해서 두 배를 느린 느낌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오면 요 빗변 말이야. 빗변 길이가 오면 얘는 절반 해서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길이 1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OP 길이의 제곱이 OP 길이 루트 친 게 2분의 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가 돼야 됩니까? 맞니? 그죠?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풀어주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면 좋지? P가 4분의 3Q 제곱이니까 16분의 9의 Q 제곱이고 더하기 16분의 16의 Q 제곱이면
16분의 25 q 제곱이 4분의 25가 되면 되니까 슉슉 날아가면 q는 2겠네요. 그래서 q가 2면 6이니까 p는 2분의 3. Q가 2라고요? 이 아니에요? 16이에요. 16 q2 이렇게. 그래서 p에다가 2배 하고 q를 더해주면 답은 5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 최소의 의미는 뭐냐면 이 PQ의 최소의 의미는 얘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자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반지름이 일자리가 될 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조금 약간 뭐 잘 안 잡히는 스타일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 뭐 좀 써야 되는 게 많죠. 약간 어려운 문제 같아. 집에 가서 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9번도 재밌는 문제거든. 9번은 근데 기울기가 같다 하고 풀면 돼서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정답률은 엄청 낮았어. 맨 마지막 문제인데 그 해강고 시험 작년 시험이 중간에 되게 빡빡했거든요. 엄청 빡빡했는데 맨 마지막 문제로 이게 나오니까 거의 애들이 손을 못 댔어.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11번 빨리 갈게요. 11번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하나 그려놓고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여기가 A 4,3이고 요 길이를 3으로 줬습니다. 여기를 3으로 줬고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이 원의 이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원입니다.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 요게 직선 L인데 기울기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죠. 자, 요거는 그 이렇게 하면 돼요. 우선 이 직선 L은 기울기가 m이고, 그지? 직선 L은 y가 기울기가 m이고 4,3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을 쓰고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뭘 할 건데 이게 이제 얘가 3이라는 것밖에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원점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길이는 5가 되죠. 여기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PQ는 현이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같은 길이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보조선 하나만 더 끌게요. 이렇게 OP를 연결해주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서 루트 10이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쓸 거냐면 일단 정식 풀이를 먼저 좀 소개하면 여기를 H라고 할게요. OH. 그래서 저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제 얘까지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그어 놓을게. 요 파란 색깔 삼각형을 잘 봐요. 파란 색깔 삼각형을 그 눕혀서 다시 그리면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 구하면 뭐 해결이 될 거거든.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H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렇게 돌려서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우는 거거든. 중학교 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배우지. 어떻게 하더라? 피타고라스를 2번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OH를 놓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게 OH 제곱이고, 그지? 루트 10 제곱에서 x 제곱을 뺀 게 OH 제곱인데 그거를 큰 걸로 보면 5제곱에서 3 플러스 x 제곱을 뺀 것도 OH 제곱이니까 이 두 개 같지 않냐 하고 요거를 풀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풀면 x가 나와. 이게 이제 정식 풀인데 내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렇게 풀면 돼. 이제 정식 풀이를 알려줬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좀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이 삼각형 두 개를 동시에 쳐다보면서 이 삼각형 두 개를 동시에 쳐다보면서 이것도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둘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게끔 숫자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 이게 5니까 이 빗변 오면 되게 왜 생각나는 숫자 있잖아. 혹시 그거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3이니까 혹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3대 4대 5니까 딱 맞잖아. 근데 이 삼각형도 1, 3 루트 10이니까 딱 맞죠. 이 스타일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전부 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바뀌어 있어도 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5니까 뭐 3, 4, 5 해서 여기 3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 3이면 되게 좋겠는데 하고 숫자 만들어 놓고 여기랑 맞춰보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의도하고 만든 거라서 저거를 깨뜨리면 계산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숫자를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2번도 이제 숫자가 바뀐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번도 숫자가 바뀐 건데 내가 다 전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전부 다 다 돼요. 다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출제가 되면 뭐 이렇게 좀 빨리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3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m 구하는 거는 말도 아니죠. 여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3이다 하면 m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mx 빼기 y, y를 넘긴 겁니다.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이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점직선 거리 공식으로 계산해 보자. 여기다가 빵빵 넣으면 이거고 이 거리가 3이다 하고 풀면 되죠. 자, 우변으로 옮기고 양변 제곱해주면 16m 제곱 빼기 24m 플러스 9는 제곱했을 때 9m 제곱 플러스 9. 그래서 9는 날아가고 이쪽으로 보내면 7m 제곱 빼기 24m이 0입니다. 질문이 뭐였더라? 기울기를 구하라. 양수 m 7분의 24가 정답이네요. 답은 2번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왜? 빨리 갔다 와. 자, 이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운 거니까 시간상 집에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해설도 아마 돼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하고 이제 14번 이어서 할게요. 그 14번 이 뒤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14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이것도 그 모의고사 30번 문제거든요. 여기 적어놨죠. 2017년 11번 30번. 직선 L이 14번이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하나 있네. 우와, 그림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몰라. 대충 하자. 여기 9,9고요. 이게 직선 3개가 정사각형 넓이를 6등분 한대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넓이가 6등분을 하나 봐. 이렇게 6등분을. 근데 여기 A점이 18,0인가? 맞죠? 여기가 18,18이고요. 정사각형인데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지? 324인가? 그지? 이거 6으로 나누면 54. 한 세트에 54예요. 그지? 그건 알겠죠? 질문이 요 기울기 곱의 최대값, 그러니까 mn 직선의 기울기 곱의 최대 최소가 얼마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희한한 문제죠. 와, 뭐 기울기 곱을 물어. 일단 모르겠으니까 최대한 아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는 거.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넓이를 요 A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할 거거든요. A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문제를 보니까 A 범위가 주어져 있어. 6에서 10까지 이렇게 A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요 넓이 한번 관찰해 볼게요. 요 넓이
이 넓이도 6등분 하니까 이 넓이도 54일 거거든. 저 넓이를 54로 만들려면 무슨 일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요렇게 끊어 보면 요 길이는 a고 요 높이는 9라서 이게 2분의 9a가 되죠. 넓이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b라고 세팅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y절편이 b가 되겠지. b라고 세팅을 한다면 요 넓이는 2분의 9b가 되겠죠. 밑변이 b고 높이가 9니까 맞죠? 그럼 저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9의 a 플러스 b인데 그게 54야. 6등분 중에 한 개니까. 그죠? 그러면 슉슉 날리면 a 더하기 b가 12가 되죠.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b를 12-a로 표현을 해볼게요. b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y절편이 12-a가 되죠. 0,12-a라고 좌표를 잡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 좌표를 잡으면 뭐가 좋으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9,9니까 n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요. a로 표현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m의 요점을 찾으면 m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저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좀 생각해보고. 근데 이것도 요 넓이도 54잖아? 요것도 6조각 중에 하나니까 54네. 높이가 9니까 밑편은 얼마 해야 되는데? 12여야 되나? 그죠? 그럼 여기서 12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12 올라가면 되겠네. 0,24-a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 m의 기울기는 이 점이랑, 근데 왜 여기서 따지는 게 좋은지는 알겠죠? 여기 이제 y절편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 따져도 되는데 여기서 따지는 이유는 이제 계산이 편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를 빼주면 15-a 분의 a-15로 할까? 여기서 요거를 뺄게요. 그러면 a-15분의 x 증가량, 이거 y 증가량 9 빼기 0이니까 9. 이렇게 하면 직선 m의 기울기고요. 곱하기 직선 n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나? 그러면 9분의 좀 이상한데? 이것도 바뀌었네. 틀릴 뻔했다. 9분의 a 빼기 15죠. 곱하기 얘도 9분의 9에서 저거 빼면 a 빼기 3 맞습니까? 이게 기울기 곱이네. 이 기울기 곱을 fa라고 둡시다.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 보니까 2차 함수 범위 있으니까 답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따라서 fa는 81분의 1로 묶어놓고 이 친구가 이제 a 제곱에 마이너스 18a에 플러스 45. 뭐 이런 2차 함수고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대칭 축이 a는 9가 될 건데 주어진 a의 범위가 6에서 10이거든요. 6이 여기 있을 거고 10은 여기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 6일 때가 최대고 9일 때가 최소인 거 맞니? 그래서 최대값은 f6이고요. 최소값은 f9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6 빼기 6 곱하기 18이 얼마지? 108 더하기 45. 이거 얼마지? 81 27 마이너스, 그러면 81분의 27이죠 9로 나누면 27로 나누면 3분의 1이야 3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9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9를 넣어주면 9제곱 81에다가 빼기 9 곱하기 18은 얼마지? 160인가? 더하기 45. 이게 126을 빼주면 아니지, 이거 얼마지? 36? 마이너스 36인데 밑에 81이 있으니까 9로 날려주면 9분의 4. 얘는 9분의 3. 이거 두 개를 곱하세 기울기 곱의 최대 최소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네. 아이 정말. 81분의 9 더하기 81분의 16 81분의 25 두 개 더하면 106이야 답이? 모르겠다.
맞네요. 정답.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 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2차 함수랑 엮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여기 절편을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요 a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지? 왜냐면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점 하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지점을 다른 미지수로 두고 풀다 보면 뭐 잘 안 돼. 물론 이거를 잘 조직을 하면 최소값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로 풀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9일 때잖아. a가 9일 때니까 a가 여기 딱 오면은 이거를 6등분을 딱 하려면 이제 딱 떨어져서 산술기하로 할 수도 있는데 최대값 구하려면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좌표를 어떻게 a로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로부터 요 길이를 관계를 찾고 그러면 a로 나타내주면 여기는 넓이가 9 되려면 이제 10이 올라가면 되니까 y절편들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이것도 30번 문항인데 좀 잘 관찰해주면 좋겠다. 요 동네는 잘 출제가 안 되는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저기 윗동네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아무래도 얘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하니까 좀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도 뭐 일단 같이 푸는 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6번을 해봅시다. 6번도 이게 6번이 최근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제 잘 풀어야 될 거예요. 17번 내가 풀어줄게요. 이거 일단 이거는 하나 풀어주고 하나는 연습해보든지 뭐 그렇게 합시다. 17번 얘는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부등식 단원에서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뭐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되는 정수 x가 8개. 그때 m을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f는 알겠으니까, 사실 f 알면은 뭐 얘는 모르는 건 별로 없으니까 좌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 함수를 gx라고 생각하고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gx는 결국 f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f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요렇잖아요.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가 근인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f예요.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잘 봅시다. 그만큼 만약에 f가 양수야. f가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그냥 풀리면 2분의 fx 빼기 fx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fx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gx 값이 이렇게 된다고. f가 양수일 때는 gx가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되지. 양수일 때는 절대값 그냥 나올 거니까 2분의 f에서 빼기 f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f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gx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fx가 되는 거죠. 그지? 저걸 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f가 양수일 때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지? 여기 파란 색깔. f가 양수일 때는 f를 마이너스, 그러면 y축 대칭, x축 대칭해서 반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함수값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해놓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fx인데 함수값을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절반쯤 되게끔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돼. 그죠? 계산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개형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간에 이거 f가 음수일 때 여기 사이 마이너스 3이랑 이 사이에서는 음수일 때는 gx 함수가, 내가 지금 그리는 게 이제 gx 그림인 겁니다. 이거 이제 지울 거야. gx를 그릴 건데 f가 음수, 즉 이 사이에서는 fx를 마이너스 쭉 부호로 바꾼다고. x축 대칭을 하고 2분의 3배를 해주라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올라가세요 인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f만 하면 이건데 요거에 2분의 3배니까 조금 더 올라가세요지. 맞나? 그래서 그림을 종합해 보면 이거 이제 지우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상한
사람 같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GX야. 됐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좌변은 내가 그린 거고 GX가 이 직선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X가 8개가 있어요 정수가. 근데 이 직선은 마침 이 점을 지나가네. 맞지? 이 점을 지나가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어야 요 GX가 요 직선보다 큰 범위의 X가 정수 X가 8개가 있겠죠. 자, 세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 몇 개? 6개, 그지? 그러면 7개, 8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주고 거기를 저 함수도 지나면 되겠네. 그럼 등호 다 있으니까 8개 딱 맞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일 때 이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저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5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f의 마이너스 5가 얼마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7이니까 21인데 f의 마이너스 5는 21이잖아. 어디 틀려? 마이너스 50은 너무 아니에요. 내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면 14. 14. 내가 2분의 300까지 해. 그 다음에 21이 아니야. 14. 뭐 7, 2, 14. 여기가 2구나. 14고 14를 뒤집어서 다시 절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인가 봐? 이거 맞습니까? 그지? 14. 원래 여기 올라가 있던 게 마이너스 5일 때 14였는데 이 뒤집어서 부호를 부호 바꾸고 절반 때려주면 마이너스 7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 m 값은 이 두 점, 이 콤마 0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1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1이네. 요게 답이에요. 2번. 됐지? 옆에 18번 한번 해볼까? 요거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즘 되게 유행하는 문제라서 가져왔어요. 모의고사 29번 문제입니다. 19번, 18번. 그 옆에 거. 비슷하지 않나? 맞지? 거의 비슷할 건데. F가 음수면 2배, 양수면 대칭, X축 대칭.
근데 이거는 18번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미지수 m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이 다 되는 거잖아요. 식 잘 정리해서 계산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풀 동안 20번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답이 뭐예요? 잠시만. 더 크게 그릴 걸. 답이 뭐냐? 8번. 맞아. 그 8번은 m 값이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gx를 그냥 구해서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맞죠? gx가 f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f가 되고 f가 음수일 때는 2f가 되고,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 굳이 그릴 필요 없네. 19번은 17번이랑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림 그려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집 가서 한번 해봐. 조금 수업 끝나고 해설지 다 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 보세요. 자, 20번 한번 봅시다. 이게 얘도 지금 뭐 문제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일단 좀 읽어봅시다. A, B가 2루트 3이고요. BC는 2고 BC의 중점이 D인데 AD 길이 이 길이가 루트 7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B의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 이등분선이 AD하고 만나는 점이 P고, 여기 P라고, 여기 P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읽기도 힘들어. APE가 어디야? 여기가 이구나. 요거를 다시 이등분, 각을 이등분한, 각을 이등분하는, 요렇게 이등분하는 점이 R이고 여기가 Q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색칠을 이렇게 색칠을 해놨네요. 저 한 개가 S1이고 하나가 S2인데 넓이의 B를 구해볼래? 이게 질문입니다. 좀 더 크게 그릴 걸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정말 잘 고안된 문제거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D가, 우와, 여기 D점이 BC의 중점이잖아요. 자, 이 문제에 등장한 용어들을 좀 관찰해 봅시다. 중점이 있으니까 AD는 중선일 거야. 그죠? 중선. 문제에서 중선이 보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선이 보이면 두 가지 뭘 생각해야 되지? 무게 중심이랑 중선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중선 정리는 뭐 파푸스 중선 정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게 중심도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서 그래. 그지? 세 중선의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고, 중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리는 중선 정리예요.
문제에서 중선이 보이면 요거를 생각하고요. 또 문제에서 보이는 게 하나 있지.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문제에서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또 두 가지는 뭐야? 중선일 때 중선 정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면 각의 이등분선 정리겠지. 각 이등분선 정리 있지. 각 이등분선 정리는 그 왜 요런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 요렇게 이등분 하는데 여기 좌표 A, B, C 주고 요 좌표를 주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니까 이 D점의 좌표는 뭐냐 하면 BC의 뭐 대 뭐 내분점이요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 있잖아. 그지? 각 이등분선 정리는 요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겠죠. 또 한 개는 뭐야? 각 이등분선이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게 내심이죠. 내심.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내심은 요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 두 개 다 들어있는 정말 이상한 문제죠. 다 들어있어. 그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해봐야 되지? 자, 일단 이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지금 중선이니까 길이가 여기다가 할까? 요렇게 지금 다 복잡하니까 좀 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가 2인데 1이고 여기 2루트 3이고 여기가 길이 같고 여기 루트 7이니까 이 길이를 x라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뭐 쓰면 중선 정리 쓰면 이 길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2루트 3제곱 파푸스 중선 정리 알죠? x 제곱은 요 길이 제곱 곱하기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곱하기 요 길이의 2배다. 2배의 루트 7 제곱 더하기 1 제곱이다. 뭐 이런 있죠, 이런 거요.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쓰면 12 플러스 x 제곱이 7, 1, 8, 2, 16. x 제곱은 4가 되고 x는 2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2야. 이 길이가 2가 되는 순간 이제 저 길이를 찾아야 비로소 문제 풀이의 시작이 됩니다. 요 길이가 2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이등분선으로 쫙 찌는 순간 여기가 직각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쪼개면 두 개 합동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루트 3이라 했는데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도 루트 3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수직. 여기가 2. 그렇죠? 그렇게 쳐다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면 뭐 2대 1대 루트 3 이런 것 때문에 이 C 길이가 1이 돼요. 여기가 60도 되면서 60도. 1 루트 3 2 뭐 그런 삼각형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니까 길이를 찾을 수 있어요. 이 P 길이가 3분의 1이고 여기 요 길이는 3분의 2가 되겠죠. PC 길이.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됩니다. 왜? 중선, EC도 중선, AD도 중선, CE도 중선이니까 중선의 교점이라서 이 P가 무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저 P가 무게 중심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무게 중심인 거 찾았으니까 1을 2대 1로 나눠버리면 3분의 1이랑 3분의 2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3분의 1이고 3분의 2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7을 잘 쪼개면 3분의 2 루트 7과 3분의 1 루트 7로 쪼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다 했어.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이를 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어디가 S1이더라? PRE니까 여기가 S1이네. 여기 S1부터 한번 구해볼게. 그 S1 넓이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고 이 R 길이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이제 하던 거 중에 이 넓이,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S라고 치고 S1, S2라고 치고 이게 M 대 N이라고 치면 이 S1의 넓이는 M 플러스 N분의 M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무슨 뭐 비례 배분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쓸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삼각형 이 AEP 넓이에다가 AP 넓이를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되냐면 요 길이가 3분의 1이고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7.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일단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직각이고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 루트 7이고 여기 각이등분선 이렇게 동그라미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각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되지.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 루트 7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넓이는 요 넓이 곱하기 1 플러스 2 루트 7분의 1이 돼요. 맞나?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에 하나의 차지를 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AEP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AEP 넓이는 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6분의 루트 3인가? 얘가 6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죠. 일단 계산 정리는 안 하고 나눠볼게. 대충 뭐 분해 뭐 했으니까 약분 되겠지. 요거 넓이 구해봅시다. 자, 저거 넓이는 그러니까 얘는 직각이니까 뭐 직각각형으로 넓이 구하면 되는데 요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요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60도로 하니까. 60도를 아니까 이 길이 써서 사인으로 뭐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나? 그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분의 1만큼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3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거야. 이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중선 했을 때의 요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죠? 그래서 전체 넓이를 아니까 전체 넓이는 뭐 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에 3분의 1의 또 반이니까 6분의 1 전체 넓이의 6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겠네. 여기 넓이가 여기. 그러니까 S2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PDC 넓이에다가 똑같이 여기는 3분의 루트 7, 3분의 1이니까 루트 7대 2잖아? 루트 7대 2니까 루트 7 더하기 2분의 이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이만큼이죠. 여기 루트 7, 2. 여기도 루트 7대 2니까 여기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되니까 PDC만 구하면 되는데 PDC가 아까 말한 전체 넓이 6분의 1이다. 도 괜찮고 사인 60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뭐 사인 60. 어차피 근데 P가 무게 중심이니까. 이거 두 개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날려도 돼요. 그거 찾으면 더 좋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은 거 이해하면 더 좋고 그래서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남은 게 S1분의 S2니까 결국 얘분의 얘만 계산하면 돼요. 즉 1 플러스 2 루트 7분의 1 분의 루트 7 더하기 2분의 2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S1이고 이게 S2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7 더하기 2분의 2에 2 루트 7 더하기 1 요거 유리화 해주면 뭐 대충 답이 나오겠지. 분모는 7 빼기 4니까 3이고요. 위에가 이렇게 계산한 게 14 빼기 4 루트 7에 루트 7이니까 빼기 3 루트 7에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되나? 있어봐. 12 2에다가 3분의 12 빼기 3 루트 7 3으로 뿅뿅 날리면 4 빼기 루트 7 이건가요? 8 빼기 2 루트 7이요? 8 빼기 2 루트 7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면 8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답이 됩니다. 1번.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거의 뭐 내분점 외분 이게 좌표평 점좌표 그 도형의 방정식 1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급입니다. 상당히 빡센 문제니까. 근데 이제 봐봐. 자, 그 20번이 이 문제인데 21번은 어떤 다른 학교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봐라. 지금 길이들을 잘 봐봐. 길이. 이게 원안이야. 이게 이제 모의고사 원안이고 21번은 각 변의 길이를 3배를 해놨네. 그죠? 각 변의 길이를 3배를 해놨으면
비슷하게 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세배를 해놓은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2대1로 나누면 예쁘게 떨어져서 그래. 분수 안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완전 똑같은 문제네. 맞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고 S2분의 S1을 해놨네. 와, 이 진짜 치사한 놈들. S1분의 S2가 원안이었는데 얘는 S2분의 S1을 해놨네. 맞지? 정말 문제 출제 얼마나 귀찮으면 이렇게 그대로 내면 안 되거든. 그대로 내면 잡혀가거든. 잡혀가는 건 아니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걸리면 뭐 이제 써야 돼. 심할서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변형해서 내는데 이렇게 변형을 했어 내가. 와 정말. 23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무지성 계산이요. 예? 무지성 계산이요. 아니 이게 물음표잖아. 어디가? 이걸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할 거냐 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도 최근의 문제라서 자주 좀 나왔던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본반 수업에서는 이거 말고 이제 엊그제 쳤던 시험 을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 빠진 것도 좀 있어서 필요하면 다루기로 하고 그림을 좀 와, 이 그림 잘 그려야 되겠는데. C2라는 원이 중심이 0,B네요. 여기가 B이고요. 반지름인 이짜리 뭐 대강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7,2고 반지름이 4짜리 원이야. 너무 크다. 좀 줄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점피가 있어서 A,0인데 문제는 저기다가 접선을 그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쪽도 이렇게 접선을 그었거든. 그때 이 접선 L1, L2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하자. 기울기 곱이 C다. 그때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서 15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가 질문이네. 뭐 다 구하라는 건데 이걸 이제 그냥 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겠죠. 이 직선을 y는 m 잡고 a, 0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직선 잡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접선까지 그으면 수직이고 반지름이 제가 2니까 얘가 이거랑 0,b까지 거리가 2 맞죠? 그 다음에 y는 m에 x 빼기 a에 마이너스 7,2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 이렇게 놓고 열심히 풀면 이제 무지성 계산이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사실 이건데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해도 되긴 한데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나? 답이 안 나올 것 같잖아. 이렇게 미지수가 지금 MA, B 3개고 여기도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계산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문제를 처음 보면 왜냐하면 접선이니까 일단 점직선 거리 써가지고 뭐 반지름과 같다 쓸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세팅인데 이 문제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봐. 그렇게 안 할 거거든 지금 풀이는. 그래서 뭐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연결해봐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연결을 그림이 너무 좀 안 예쁘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 빨간 색깔을 잘 쳐다봐. 빨간 색깔 잘 쳐다보면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 이게 이거 하고 사니까 이게 닮음이죠. 직각삼각 두 개가 닮음이야. 요 쫓겨난 거하고 큰 거하고. 그럼 닮음인데 마침 1대2 닮음이니까 이 점이 이 두 점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와 이고 저기 y좌표 0이고 y좌표 2니까 여기 y좌표 1이라서 b는 1이야. 그래서 얘가 0,1이고 그 다음에 x좌표는 마이너스 7, 0이니까 a는 7이야. 그래서 7이랑 1을 그냥 날로 먹어요. 이렇게. 저거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m 찾는 거는 이제 이걸로 합시다. 그 중심 0,1에서 여기 7이죠. 여기까지 거리가 2다 하면 m이 나오겠죠. 자, mx 마이너스 y 빼기 7m은 0 해놓고 거리 공식 루트 1 플러스 m 제곱에다가 0,1 넣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m인데 거리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곱해서 풀까? 49m 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은 요거 넘겨서 제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45m 제곱 플러스 14m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이 잡힐 거고 질문이 길이의 곱을 물었으니까 뭐 두분의 곱 찾으면 되지. m이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두 개가 이제 두분의 곱 찾으면 마이너스 15분의 1이네요. 길이 곱 c는 마이너스 15분의 1이야. 앞에 15가 있으니까 아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8 곱하기 150에서 120하고 1 빼주면 119가 답이 나오겠죠. 4번인가? 그냥 계산하면 힘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한 개 연습해봐도 될 것 같다 맞지? 25번 하나만 하고 맞춰봅시다. 똑같은 문제지. 숫자만 바꾸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응? 여기 중점을 안 줬어도 문점을 알면 풀수 있는 뭐라고? 중점이 아니더라도 내 문점이 아니라도 풀수 있는 중점 아니라도 내분점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닮은 비를 그렇지. 응. 닮은 비로 풀면 되지. 그렇게 출제를 하려면 이제 반지름의 비를 1대2로 안 주고 뭐 다르게 주겠죠. 그러면 내분점 이용해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 뭐? 아니야. 이성진은
결국 결석을 하셨어요. 압수. 얘 두 분의 곱을 그냥 직접 물었네, 맞죠? M1, M2 곱을 물었으니까 이제 두 분의 곱이랑 A, B 값을 곱하면 뭐 되느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질문만 좀 바꿨죠. 정답은 4번인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24번 하고 있었구나. 자, 해설지는 선생님이 쭉 줬고, 그래 오늘 고생했고요. 기말고사를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